물어보는 게 G3인데 G3은 어차피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3 넣을 거기 때문에 그죠? fx의 식을 그냥 확정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G3을 권하는 게 아니에요. fx의 나머지 계수들 다 맞추시오 라는 얘기죠. 3참수는 계수 몇 개 가지고 있죠? 4개예요. 3, 2, 1, 0 그죠? 하나 조리했으니까 3개 맞추세요. 그 3개를 맞추는데 필요한 조건은 내가 줄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네. 자, 줬는 거 봅시다. f0이 0이니까 g0도 같이 0이려면 f'0은 0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fx가 x는 0에서 x축에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단일근을 가질 텐데 그 단일근의 부호가 0의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나에서 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0에서 중근 하나 그 다음에 양수의 단일근 하나 갖는다라고 그래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바로 선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보시겠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fx의 절대값은 y는 4.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접어 올리면 되는 거고 물론 실제 안 올려봐도 됩니다. 네. 다 알잖아 우리가. 네. 그럼 얘가 y는 절대값 fx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y는 4를 그었을 때 실근의 개수가 4개라는 말은 사실 이 말하고 싶은 거죠. 여기가 y는 4야. 이 조건은 실질적으로 뭘 주고 싶은 거냐면 이 지점에 y좌표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얘 좌표를 잡아주면 좋겠는데 기왕이면 3알파라고 잡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접점, 변곡점, 롤의 정의를 만족하는 지점, 다른 하나의 교점은 죄다 등간격이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를 그러면 2알파라고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fx의 식은 그렇다면 x의 제곱 x-3알파인 거고요. f2알파의 값이 -4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얘기죠. 그래서 알파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fx가 이러니까요. G3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F3이 0이어서 프라임 3만 구하면 되는데 프라임 3도 사실은 이렇게 돼 있으면 x-3 가리고 3 대입하면 되잖아요. 네, 9예요 9. 답은 9입니다. 좀 틀렸더라고. 아 그거 찍은 거였어. 넘어가 되겠죠? 724 한번 보겠습니다. 세 실수 ABC에 대하여 사차함수 fx의 도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이미 극점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읽어보기도 전에 문제를 좀 예측해보면 얘가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f'x가 그리고 여기가 A, B, C잖아요. 됐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사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릴 때는 이 간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죠. 왜냐면 이 간격은 얘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을 결정하고 얘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은 극대와 극소의 차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차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가 사실 얘가 결정한다. 즉 이 간격에 어떤 변화를 주면서 뭔가를 묻지 않을까. 혹은 얘들이 0의 좌측에 있냐 우측에 있냐를 이용해서 y축의 위치가 변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문제가 나에게 묻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죠. 네, 좋아요. 물론 아직 보기를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걸 묻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말은. 아, 대충 이런 거 물어볼 것 같다,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죠? 네. A는 B는 C이면 얘는 실근을 갖는다. A는 B는 C라는 말은 얘가 3중근을 갖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아까 그래프로 따지면 A, B, C가 하나로 다 모이면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얘가 A이면서 B이면서 C가 되는 거죠. 그럼 감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차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없다고 했죠? 높낮이를 몰라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근에 관해서 물어봐봐야 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실근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넌 틀렸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죠. 이해하시죠? 이 정도는 굳이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다음 두 번째는 A랑 B랑 같으니까 이렇게 중근을 하나 형성을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갈 수도 있죠. 여기는 지금 A, B 대소관계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 그려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뭐 C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C가 왼쪽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대소관계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C고 여기는 A는 B 이러니까. 둘 다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감증이고에는 감증증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프 자체는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이었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가능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했다가 접선의 기울기 0이었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하시죠? FA는 음수라는 말은 여기가 지금 A의 위치고 여기가 지금 A의 위치이기 때문에 둘 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어쨌거나 X축은 이런 데 있다. 대략적인 X축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아보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두 실근, 이 경우에도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니은은 차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네. 졸만데 졸리니까 팔짱을 끼고 싶은 거야. 나 항상 팔짱을 풀으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ABC의 대소관계가 다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극점을 다 가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요 그림 날려도 되죠? 이 경우에 가운데 있는 B의 부호를 줬다는 건 굉장히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데 맞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X축은 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B잖아. B가 있다는 게 아니고 B라고요. 네. 여기가 지금 B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극대값의 부호가 네거티브하다 라는 얘기는 X의 위치가 저 위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실제 극소의 대소는 중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간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미적분의 미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도함수의 그래프의 변화를 주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바뀌는가 이게 그냥 핵심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잡한 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그걸 직접 그리기 어려우니까 걔를 미분한 함수를 그려서 걔를 통해서 추측한다. 근데 걔를 미분하는 것도 그리기 어려우면 걔를 또 미분해서 걔를 가지고 추측한다 이거예요. 그냥 노가다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차 함수까지밖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차수 계속 올려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노가다 되는 거니까 3, 4차 함수 정도 해석할 줄 알면 대부분 필요하면 해석할 수 있겠거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니? 자, 다음 7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얘는 그림을 좀 크게 그려주는 게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창을 좀 열게요. fx는 0에 서로 닿는 실근의 개수는 2이다. 일단 요거 보고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는 보통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3개의 실근을 가질 거라고 추측하잖아요. 근데 2개라고 했으면 중근 하나에 다른 하나의 근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셔야겠죠. 그렇다. 그 다음에 방정식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근은 이렇게 합시다. 얘의 근을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라고 할게요. 근이 2개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안에가 막 복잡하게 써 있어도 중요한 건 얘가 이 알파나 베타가 돼야만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F하고 괄호 안에가 알파가 됐을 때 0이 된다고 했고 베타가 됐을 때 0이 된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해석하려고 알파 베타를 잡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조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x-fx가 알파일 때하고 x-fx가
베타일 때 두 가지를 묻는 거잖아요.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fx가 x-알파일 때하고 fx가 x-베타일 때니까 실제로는 y는 fx와 기울기가 1인 직선과의 교점을 세는 겁니다. 하나는 y절편이 마이너스 알파, 또 하나는 y절편이 마이너스 베타.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점을 다 고려했을 때 3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조금 어렵네요. 알겠죠? 예. 왜냐하면 3차항의 계수에 관한 정보도 딱히 없어요. 그죠? 예, 3차항의 계수에 관한 정보도 딱히 없고 그래서 요건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 3개의 실근을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도 또 단정 짓기는 어렵네. 예. 문제 번호가 나와 있으면 좋은데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어려운 문제가 뒤쪽에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얘기 왜 하냐고요? 예. 3차항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90% 이상 음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양수 먼저 그리기 시작해서 한번 삽질을 하고 음수를 그리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굉장히 뻔한 문제, 먹으라고 주는 문제 있잖아요. 너 점수 좀 먹어라. 평균 좀 높여야겠다. 이렇게 주는 문제들은 양수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들이 딱 들어온 타임이 있죠. 그때부터는 음수를 먼저 의심하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 그래서 저는 음수를 먼저 의심해서 음수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왜냐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음수임을 의심하더라도 이제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맞추려고 해요. 한 번에 맞추면 졸라 좋지, 졸라 좋은데 한 번에 맞추기 어려운 문제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하나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뭐가 됐든지 하나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알파, 베타 두 개 잡았잖아요. 그럼 알파를 중근으로 할 것이냐 베타를 중근으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작은 근을 중근으로 할 것이냐 더 큰 근을 중근으로 할 것이냐,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예를 들어서 대수관계는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알파, 베타는 제가 마음대로 잡은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알파가 더 작다고 하고, 그럼 누가 중근일 것이냐? 알파가 단일근이고 베타가 중근이면 이런 식으로 얻어질 거예요. 너무 열심히 그리지 마세요. 이거 틀렸으니까 여기서 답 안 나옵니다. 알았죠? 네.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네. 자,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네. 그러면 가조건 만족하는데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즉 기울기가 1인 직선 움직여서 3개의 실근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맞잖아? 맞지? 근데 얘를 y절편이 아니라 x절편으로 해석하면 훨씬 더 편하겠네. 그죠?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그럼 얘는 교점 하나밖에 없어요. 기울기 1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그럼 또 하나밖에 없어요. 3개가 나오기가 어렵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알파가 중근이고 베타가 단일근인가? 라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베타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라서 여전히 근을 여러 개 만들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알파도 하나잖아요, 선생님. 만약에 기울기 1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가 알고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기울기 1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알겠죠? 1 맞춰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얘가 기울기가 1인 거예요.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게 y는 x-알파고 얘가 y는 x-베타죠. 이렇게 하면 가나 박스를 둘 다 만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까?
맞잖아. 맞죠? 예, 가도 만족하고 지금 나도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얘가 이제 유의미한 정보임이 확인됩니다. F'1이 1이잖아요. 근데 F1은 4야. 그러니까 이 점이 1,4라고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왜냐면 기울기가 1이니까. y좌표도 양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F'0은 1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써먹는 건데요? 그러게요. F'0은 1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 1,4니까 그럼 여기서 알파가 얼마인지가 나오네. 알파가 마삼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1,4를 지나야 되니까. 그쵸? 알파는 마삼이어야겠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얘는 실제로 x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잘 보세요. 여기에 변곡점 있겠죠? 여기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여기에 교점이 있죠. 여기에 접점이 있죠. 이 네 개는 등간격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1부터 마3까지면 거리 얼마죠? 거리 4잖아요. 4를 3으로 나누면 한 칸에 3분의 4씩이에요. 그럼 변곡점 위치 얼마예요? 3분의 8 더해야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2대1을 잘 써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알겠죠? 여기서 변곡점을 확인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x축하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접점이 있었죠? 여기 변곡점이 있죠? 여기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점이 있겠죠? 여기 또 하나의 교점이 있습니다. 이 네 개도 등간격이어야 돼요. 이해합니까? 이 거리 얼마예요? 3분의 8? 2배 하면 3분의 16이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6 더하시면 얼마예요? 3분의 15죠? 그래서 베타가 5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주 괜찮은 것 같죠? 아주 괜찮은 것 같죠? 예. 그러면 fx는 a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고, 실제로 f1이 4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4다 해서 a가 마이너스 16분의 1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f'0이 1보다 크다는 확인 안 해도 되죠. 왜냐면 그림이 이미 맞아요. 저희가 마3이잖아요. 마3부터 1까지 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f'0은 이미 1보다 크다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죠? 예. 마이너스 3분의 1. 아니야, 확인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은 변곡점을 지난 상태예요. 변곡점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감소해서 1이 됐을 때 기울기가 1이 됐어요. 그럼 0일 땐 당연히 기울기 1보다 클 거예요.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타당하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습니다. A 구했으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예, 구하는 게 F0이니까 F0은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 16분의 45가 나오니까 답은 61 되겠네요. 됐나 친구들? 아마 그림을 잘못 그렸을 때 그림을 바꾸는 용도로 얘를 사용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잘 그려버려서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었는데 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로
갈아치웠잖아요. 이것도 좀 잘하셔야 돼요. 실제 이제 모의고사 아무리 100분이라고 해도 아니다 싶은 그래프를 끝까지 가서 아닌 걸 확인하는 습관은 딱히 좋지는 않아요. 시간이 많이 버려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건 아무리 해도 답은 안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오히려 더 유력한 그래프로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물론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건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모든 케이스를 난 졸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그럼 그런 고민 따위는 안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저는 항상 학교 다닐 때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답에 가까운 그래프를 빨리 골라낼 수 있을 건가. 왜냐하면 답까지 내는 과정이 난 남들보다 좀 긴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 꼭 답을 찾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게 속도가 안 나오는 편이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y는 x의 제곱 위의 점 p, p의 제곱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p를 지나는 직선, 이거 법선이죠. 예, 이거 LP라고 하는데 a, 2를 지나는 직선 LP가 3개가 존재하도록 이거는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어차피 너네는 이 직선을 LP라고 써 있으니까 이 직선은 결국 누가 결정하는 함수란 얘기냐면 P의 X 좌표가 결정하는 함수란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i, 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하는 P가 3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P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이 3개다라고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P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이 3개니까 얘는 그림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식 써서 실근이 3개 될 조건 찾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는 것 자체를 이렇게 하셔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풀이보다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실제 풀이보다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뭔가 풀어주면 학생들이 못할 만한 풀이 별로 없어요. 다들 할 만한 풀인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푸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 조금만 열까?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 한 개라도 지켜야 될 것 같아. 자, 봐봐요. LP 구해볼까요? 기울기 얼마니 진겸아? 마이너스 2p분의 1이요. 접선의 기울기가 2p고 법선은 마이너스 2p분의 1입니다. 예. 그리고 p, p의 제곱을 지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에다가 a, 1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1은 마이너스 2p분의 1 a 마이너스 p 더하기 p의 제곱이죠. 얘를 정리하시면 2p는 마이너스 a 플러스 p 더하기 2p의 세제곱이 돼서 처음에 예상한 대로 2p의 세제곱 마이너스 p는 a다. 이렇게 p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a 상수항 넘길 필요 없겠죠. p에 관한 함수니까 fp를 2p의 세제곱 마이너스 p라고 하고 서로 다른 직선 3개가 존재하자면 극점 사이를 지나가면 돼요. y는 a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자, f'p를 구해보시면 6p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얘가 p 플러스 루트 6분의 1 p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됐어요? 나는 여기서 f 루트 6분의 1만 구할게요. f 루트 6분의 1 얼마죠? 3 루트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3 루트 6분의 2 나오죠? 마이너스 맞죠? 맞잖아. 예, 왜 이거 하나만 구하냐면 이거 기함수잖아. 그러니까 f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은 그냥 3 루트 6분의 2일 거야.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두 극점 사이를 y는 a가 통과하면 셋씩 간다는 건 3차함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 루트 6분의 2보다는 크고 3 루트 6분의 2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해됐나요?
그렇게 졸리다고? 네. 이렇게 재밌게 풀어주고 있는데 이게 졸리다고? 약 먹어서 졸려요. 그러니까요. 제 잘못이 아니길 바랍니다. 한 문제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자, 726번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여러분들 곧 시스템 시험 봐야 되는 거 아시죠? 몰라요. 시스템 시험은 스트레이트로 계속 볼 거예요. 1단, 2단, 3단, 4단, 5단. 화이팅입니다. 아니 왜 뭐가 문제인데? 시스템 문제풀이 영상 다 올라와 있고 뭐가 문제야? 복습 열심히 해서 시험 보면 되지. 그래야 미적분 했을 때 조금 이해도가 높아진다니까. 알았어? 가히 뭐라고 써있지 영준아? 고마워. 종혁아 뭐라고 써있니 가에? 가히 그래프가 원점을 지났다. 뒤질래? 봄이나 가에 뭐라고 써있니? 지훈이 얘기해봐. 상이랑 일장이랑 부호가 반대. 그렇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F0은 뭘 의미한다고? 상수항. F'이 0은 1차항의 개수. 저기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 상수항과 1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써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해요? 예. 그러니까 가 때문에 fx를 잡을 때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b라고 잡을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bx 더하기 c라고 쓴 다음에 f0 구하고 f' 0 구해서 더해서 0 나오니까 c는 마이너스 b네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깔아준 애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 보고 알겠죠? 예. 이렇게 봐도 씁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냐면 얘가 fx하고 f'x를 더하고 있잖아. 그럼 fx 입장에서는 마비가 상수항이지만 f'x 입장에서는 b가 상수항이기 때문에 둘이 더했을 때 상수항이 날아가면서 x를 인수로 갖게 되거든. 문제를 만들기 위한 장치야 저게. 무슨 말 이해돼요? 얘가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걸 만들어내려고 지금 가조건을 준 거란 말이야. 만약에 빼는 함수였다면 f0은 f'0이다 라고 적혀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둘을 더해보시면 fx 더하기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 x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2a x임을 알 수 있고요. 상수항이 없는 이러한 3차 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원점을 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3차 함수잖아요. 원점을 반드시 지나가는데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마이너스 2의 우측에서요. 그러면 그래프를 봐봐. 0 내가 무조건 지나간다 했지. 그러면 여기에 0이 있다고 해봐. 그럼 이렇게 통과됐다고 칠게. 그냥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 알겠지? 그러면 어쨌거나 이 0의 좌측일 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0에 가까운 값이니까 걔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큰 값일 거 아니야. 근데 함수값이 지금 음수가 돼버린 거지. 문제가 됐어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얘가 0을 이렇게 통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냐? 여전히 문제가 있죠. 0보다 큰 값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인데 함수값이 0보다 작잖아요. 뭘 알 수 있어요? 0에서 중근까지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2의 우측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은 실제 그래프가 이렇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함수를 관찰해보니까 죄다 0보다 크거나 같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얻습니다. 뭐를요? 얘가 0이라는 거.
b가 마이너스 2여야만 중근을 가질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f-2 더하기 f'-2는 얼마가 나오니? 얼마가 나와? 4a 더하기 4 나오네요. 근데 이 그래프의 위치를 보시면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면 a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줬을 거라고. f3을 구하려면 a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범위로 구할 수는 없잖아. 이미 이 단계에서 그럼 이걸 쓰면 혹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뾰로롱 나오면서 a는 마이너스 1 되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괜찮죠? 예. 왜냐면 안 그러면 답을 못 내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f2를 써볼게요. f2는 얼마냐면 8 더하기 4a하고 2b 더하니까 얘가 그냥 2a밖에 안 남는군요. 얘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a는 마일보다 작거나 같아서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a는 마일밖에 없다. 이해하시겠죠? 예. 결론. 그러면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b는 마이너스 2에 있으니까 더하기 2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3을 구할 수 있죠. 22인가요? 상당히 재밌는 문제들인데 너무 졸려하네요. 잠깐 쉬는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